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는 몬스테라들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찢어진 잎을 가지고 있는 몬스테라의 많은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식물이기도 한데요. 몬스테라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줄기에서 기근이라는 뿌리가 자라나옵니다. 이 뿌리가 조금은 징그럽게 느껴지기도 하실 거예요. 기근을 정리하지 않고 키우다 보면 이 정도까지 기근이 자라나오는데요. 이 정도까지 됐을 때 이제 분갈이를 시도를 하시려고 하실 텐데, 이 기근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이걸 혹시 잘라도 되는지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자란 기근들 잘라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몬스테라 분갈이 할 때 흙과 화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제가 원래는 몬스테라를 키울 때 원예용 상토에 배수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냐초라든지 마사 이런 걸 좀 많이 섞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몬스테라를 처음 접하시거나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과습으로 이 식물들을 보내시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몇 년간 키워보니까 조금 물 주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 시기를 놓쳐도 너무 놓친 초록색깔 몬스테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정도까지 놔두시지는 않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놔둬 보았습니다. 기존 화분 속 흙에는 영양분도 다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뿌리를 많이 이렇게 자라내도 양분을 많이 못 빨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잎들은 점점 하엽지고 키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란 몬스테라는 줄기를 그대로 놔두고 화분을 조금 크게 해서 이 기근들을 화분 안으로 잘 정리해서 심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수영이 조금 예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장 위에 이 잎장만 살려서 새로운 수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몬스테라를 보시면 이 잎과 잎자루가 생장점이에요. 그리고 옆에 이런 식으로 뭔가 칼집 같은 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이파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있다면, 이것만 있어도 하나의 건강한 몬스테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최대한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요 마디와 이 마디 사이 여기를 이렇게 잘랐을 거예요. 기근 하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자르면 이것도 충분히 자랄 수는 있지만 성장하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한 3마디 정도를 포함해서 잘라줄 거예요. 이 부분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몬스테라 잎이 있고 마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자라나온 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이 두 번째 기근에서는 굉장히 미세한 뿌리들도 많이 나서 길이가 지금 한 2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돌돌돌 말아서 화분에 넣어도 좋지만 크게 성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아요. 베란다에 키우는 큰 몬스테라가 있는데 얘도 기근이 너무 뻗어나와서 몇 번 좀 잘라줘 봤어요. 그랬는데도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단 시들어버린 잎이 있는 이 잎자루를 5cm 정도 남기고 잘라줄게요. 지금 상태에서 이 잎자루를 세게 잡아당겨서 끊어낼 수도 있지만 좀 어렵기도 하고 자칫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남겨놓고 잘라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면 그때 톡 잡아당기면 쉽게 떨어져요. 이제 이 치렁치렁한 뿌리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 막 이렇게 구겨보기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요. 저는 딱 화분 안에 들어갈 정도 15cm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망가진 수영의 몬스테라를 정리를 해줬어요. 이 정도 뿌리 갖다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이런 굵은 기근이 땅 안에 들어가면 이 중간중간에서 미세한 새 뿌리들을 많이 뻗어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새로 받아서 키우시면 됩니다.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2달 전에 분갈이 해놨던 크림 몬스테라를 보여드릴게요. 정말 똑같은 형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 이파리 한 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뿌리 다 잘라내고 지금 보시면 비슷한 모양이죠. 요 생장점 하나만 이렇게 롱토분에다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번째 잎을 내고 지금 3번째 잎을 내주었습니다. 첫 번째 잎은 그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장점의 잎이 찐잎이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지금은 아직 뿌리 발달이 많이 되지 않아서 다시 찢어지지 않는 잎을 내주었지만 다음에 나오는 잎부터는 바로 찐잎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벌레가 조금 먹어서 분갈이 다 해준 다음에 살충제도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토분에다가 몬스테라를 심어줄 거예요. 이번에 심어 놓으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는 분갈이를 해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약간 깊이감이 있고 크기가 조금 있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흙도 어떤 식으로 배합할지 보여드릴게요. 일반 원형 상토를 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산야초라든지 산모래, 마사토죠, 그런 것들을 섞어서 물빠짐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배합을 해서 심어줬었는데 정말 과습이 오지는 않아요. 다만 물마름이 빨라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물을 정말 자주 챙겨줘야 되더라고요. 화분이 한두 개 정도 있다면 물 주는 게 재미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관리해야 할 화분이 많아지면 물을 이렇게 자주 주는 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몬스테라는 워낙 과습으로 죽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강건하기 때문에 원형 상토를 단형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얼마 전에 구입한 지렁이 분변토도 조금 섞어줄 거예요. 조금 부족해질 수 있는 양분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율은 대중 없어요. 그냥 상토가 5, 그 다음에 분변토가 1 정도 되는 정도로 오늘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렁이 분변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세한 입자를 가지고 있어서 혹시라도 과습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산야초 같은 걸 조금 섞으셔서 물빠짐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입자가 고운 지렁이 분변토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 정도로는 과습이 올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배합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흙 배합을 하고 나서 잠깐 크림 몬스테라로 돌아가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엔 정말 아무것도 섞지 않은 원형 상토 단용으로만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조금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서 분변토를 꺼낸 김에 이렇게 복토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를 오래 못 해준 화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렁이 분변토를 복토만 해주어도 당분간은 조금 영양소를 많이 챙겨 먹을 수 있어요. 분갈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화분 아래 분망을 깔고요. 몬스테라 정리해준 거를 화분 안에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뿌리를 잘라주니까 딱 높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아까 배합해둔 흙만 이 정도 채워주면 돼요. 뿌리가 많은 식물일 경우에 이 화분 안에 미리 흙을 넣고 시작하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굵은 기근들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아래다 흙을 깔지 않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흙만 다 채워주면 끝이에요. 몬스테라 수영을 최대한 예쁘게 키우시려면 이런 것들을 조금 앞쪽으로, 화분 앞면이죠. 이렇게 로고가 보이는 곳을 앞면으로 쳤을 때 최대한 앞쪽으로 붙여서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몬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나무처럼 위로 쭉 크는 게 아니라 약간 잎을 내면서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이파리는 앞을 보는 그런 형태로 자라요. 그래서 얘가 자라다 보면 약간 줄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자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분갈이를 자주 안 해도 되려면 최대한 앞쪽으로 붙인 다음에 남는 공간에 흙을 채워서 심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너무 이쪽 한쪽으로 쏠린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잎이 2장, 3장 나오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예쁜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까 잘랐던 이런 잎자루라든지 마디 부분이 흙 안에 닿아도 괜찮을까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흙으로 덮여도 괜찮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굵은 기근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살짝 손으로 흙을 다져주는 게 좋아요. 이 안에 미세한 뿌리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굳이 모든 부분을 꾹꾹 눌러 다지지 않아도 괜찮지만 이런 경우에는 조금 흙을 다져줘야 얘가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가 있어요. 심고 나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굳이 지지대를 꽂아주지 않아도 괜찮지만 줄기가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식물이든 옮겨 심고 나서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활착이 조금 느려지고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 심을 때는 무조건 이 지상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남은 밑둥도 버리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살짝 칼집같이 이런 게 보이는데요. 요게 몬스테라의 눈입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순이 자라나올 거예요. 너무 치렁치렁한 이런 기근들만 좀 잘라주고요. 이 상태로 화분 흙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주시면서 관리하다 보면 새순이 뿅 하고 올라올 거예요.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무늬를 가지고 있는 옐로우 몬스테라도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기근이 화분 밖으로 탈출해서 거의 1m 넘게 자라 있는데요. 이것도 잘라서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분갈이를 많이 못 해줘가지고 화분 안에 아마 뿌리가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뿌리가 꽉 차서 더 이상 자라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뭉치면서 자라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분을 더 큰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굳이 뿌리를 털어내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화분을 키울 수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흙을 조금 털어주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위로 뿌리를 많이 잘라내셔도 큰 문제 없어요. 덩치를 빨리 키우고 싶어서 저는 이 정도 큰 대형 토분에다가 심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흙만 넣고 얘를 심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옐로우 몬스테라까지 토분에 식재를 완료했고요. 마지막으로 알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몬스테라의 경우에 아직 새 잎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잎이 막 성장을 하고 나서 새로운 잎이 올라오지 않을 때 분갈이를 해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뿌리를 정말 다 잘라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몬스테라 알보의 경우 이제 막 새순을 펼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사실 분갈이를 조금 미루는 것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새 잎이 다 펴진 다음에 어느 정도 빳빳하게 경화가 된 다음에 분갈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시간이 없으면 지금 해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새순이 연할 때에는 최대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그대로 화분만 올려주는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새순이 있을 때 아까 쟤네들처럼 뿌리를 다 잘라내고 기근을 막 잘라내고 하면 갑자기 얘가 이제 양분을 못 빨아먹기도 하고 분갈이 몸살을 하면서 새순이 말라버리거나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에어포트 화분에 심어놨기 때문에 뿌리에 손상 없이 분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에어포트 화분 모양대로 뿌리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 얘도 옐로우 몬스테라처럼 뿌리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큰 토분으로 이사시켜주고 올게요. 몬스테라 알보도 분갈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몬스테라 알보의 가격이 많이 안정되다 보니까 그동안 키우고 싶었지만 살짝 부담이 되어서 못 키우시던 분들이 많이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애들은 몬스테라 델리시오사예요. 키가 커지지 않고 마디간 간격이 짧아서 약간 땅딸막하게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몬스테라 알보의 경우 저도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위로 좀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화분 앞면과 수영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디에서 터서 이쪽으로 뒤쪽으로 좀 자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앞면이 될 거예요. 창가 쪽을 바라보도록 해서 지금은 약간 잎이 뒤틀렸지만 잎들이 지금 촬영하는 저쪽을 보도록 하면서 키워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화분 앞면과 빛을 보는 방향을 잘 맞춘 다음에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물만 흠뻑 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토분이나 다른 화분도 마찬가지예요. 화분에 식물을 심을 때 특히 대형 화분 같은 경우에 너무 욕심을 내서 이 위에까지 흙을 채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특히 큰 화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줄 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을 한참 줘야 되는데 이 턱이 좀 낮은 경우에 흙물이 다 멈춰요. 그래서 물 주기를 하다가 넘칠 것 같으면 이렇게 멈추고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진짜 한 3cm 정도 여유를 두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물을 주면 괜찮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턱을 남겨 놓으시고 심어서 물도 쉽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분 아래로 물들이 잘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 빠짐이 나쁘지 않아요. 토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습 걱정은 안 하시고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물 주는 시기는 이 화분에 1cm 정도 안에까지 말랐을 때 또 흠뻑 주면서 키울 예정이고요. 이 화분 안에는 지금 뿌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물마름이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정해서 물을 주시기보다는 흙마름의 상태를 보시고 물을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그동안 성장이 조금 둔화됐던 제 몬스테라들 이제 좋은 환경으로 바꿔줬으니까요, 잘 성장할 것 같습니다. 또 멋진 모습으로 변하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